그러면 헤드헌터 입장에선 바로 그 짧은 양해를 구하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분께서는 실제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주의를 기울이실 정도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영문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 후보자 명단을 고객사에 제출한다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명단이란 말이 등장한다는 거에서 짐작을 하실 수 있듯이 후보자를 이제 추천을 할 때 단일 후보자만을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2 혹은 3분 이상의 복수의 후보자를 고객사에게 제출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께서 헤드헌터가 나를 좀 들러리 세워서 서류 추천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헤드헌터가 제시해주는 어떤 요건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만은 정말 내가 기회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믿고 진행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략 그 기업이 헤드헌터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헤드헌터가 기업에 이분이 적합한 인재입니다라고 추천을 할 때 그냥 추천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들이 활용하는 어떤 기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헌터의 인재 선별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 안에 3가지 부분을 기재를 해뒀습니다. 일단 좌측에 보시면 먼저 직무 적합도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보통 경력직을 대상으로 이제 헤드헌팅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그 자리와 관련된 직무 요건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는 후보자인지를 본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의료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 담당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기업에서 이분은 반드시 의용공학을 전공을 해야 한다라던가 아니면 관련 경력을 반드시 7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 대리점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그런 교육 경험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보는 것이 바로 직무 적합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번째로 조직 적합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직무 부분을 충족시키는 후보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실제 얼마나 잘 어우러지실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분인지를 보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그 후보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그 기업하고요. 어떤 유사성을 보는 거랑 좀 관련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어떤 갑을 관계에서 의뢰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즉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주로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후보자 중에 갑의 입장에서만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의뢰 입장, 즉 서비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후보자를 좀 더 우리 조직에 가깝다라고 볼 확률이 좀 높겠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진행을 하는 기업이 만약에 독일계 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진행하는 후보자 중에 어떤 분은 뭐 일본계, 어떤 분은 뭐 독일계, 어떤 분은 미국계 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유사한 독일계 기업에 근무했을 때 우리 회사에 적응을 좀 더 빨리 하시겠다라고 간주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열정 적합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직무하고 조직 부분을 충족시키는 후보자가 실제 헤드헌터가 제시한 어떤 그런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직무나 조직 적합도면서 약간 부족하지만 실제 어떤 열정을 많이 보여서 의외에 좀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게 이제 헤드헌터가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제 그 기업의 채용 과정에 임하실 때도 같이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3가지를 충족을 시킬 때 헤드헌터 입장에선 고객사에 추천드리기에 적합한 인재다라고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 헤드헌팅 서비스를 통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아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헤드헌터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좀 대답을 하기를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최초에 이제 기업에서 구인 요청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헤드헌터가 이제 후보자를 찾고 그다음에 서류 추천을 하는 부분까지는 계약서상에 대략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 즉 기업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기업 인터뷰, 그리고 이제 근무 조건 협의, 그다음에 입사 확정을 하는 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헤드헌터가 개입된다라기보다 기업과 개인 간에 서로 마음에 드는 쪽에서 더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더 피력하는 노력을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소요 기간을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을 보통 하고 있고요. 길게 걸릴 경우에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짧을 경우에는 2주나 3주 정도 안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실제 서치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어떤 업무 흐름도를 설명하는 가장 마지막에 사후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진행하는 개인의 입장에선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을 맺는 그 기업하고 헤드헌터 간에 이제 좀 일어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헤드헌팅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는 한 분야에서 동일하게 좀 경력을 잘 쌓아 오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들어간 기업이 예상과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좀 떠나시게 될 때도 그 흔적을 제가 좀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헌팅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입사 결정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기업이 헤드헌터에게 일을 줄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